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매매는 다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을 텐데 주말엔 충분하게 충전들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연휴니까 다음 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시장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금요일날 매매 진행했던 거 또 수정 보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증시 흐름은 양호하게 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네요.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S&P 500은 1.1%, 나스닥도 1.7%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엔비디아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흐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뭐 일단은 큰 하락폭은 없고 뭐 견조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먼저 하기 전에 다음 주 일단 특징주 흐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신규주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신규주 흐름들이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될 겁니다. 23일 날은 월화수 목요일이죠. 23일 날에 보면 요한타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미트박스 글로벌이란 이 회사가 또 상장을 합니다. 기억은 해 놓으셔야 되고 한 번쯤은 둘러보십시오. 뭐 하는 회사인가. 근데 딱 봐도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23일 날의 목요일에는 요한타 스펙과 미트박스 글로벌이 상장한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19,000원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점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24일 날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는 신규 상장주가 무려 3종목이나 같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날 연휴다 보니까 같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스테라시스라는 이런 회사, 봐도 어떤 회사인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와이즈넛 같은 또 이런 회사 한 번씩 둘러보시고 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 같은 이런 회사, 데이원 컴퍼니는 13,000원 공모가고 아스테라시스는 4,000원의 공모가 확정됐고, 와이즈넛은 14,000원에 17,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확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 주는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런 신규주가 있다, 이런 것은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되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될 텐데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매매했던 거 다시 수정 복귀하면서 스스로의 트레이딩에 보완을 시킬 점은 좀 시키시고, 또 수정할 점은 수정해서 조금 나은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역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가져왔던, 목요일날 가져왔던 상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라인 소프트를 전일에 상매매로 보유를 했는데 당일날 모습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뭐 수익률은 좋지가 않았죠. 시가가 코라인 소프트가 5.0%를 정해졌는데 그 뒤로 바로 급락을 해버리죠. 대체적으로 아침에 상 보유 종목이 시가가 5% 근처로 잡히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통계적 확률로 시가 5% 아래 잡힌 종목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급락을 한 종목을 데이팀들이 이제 우리가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7,400원 기준가로 두 분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두 분 다 뭐 한 5%씩 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장은 보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잘 봤다는 뜻이겠죠. 금요일날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된 것 같지만은 몇몇 쪽을 빼고는 조금 순환이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곤혹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일에 보유했던 코어라인은
상종목은 수익은 없었고 데이 종목 수익으로 마무리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FW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날짜에 진입이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놓친 것이 이것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장매매 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보유를 하신 분도 제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보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유로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날짜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은 좋았겠죠. 근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날 점상을 가고 오늘도 점상 출발해서 이제 무너진 종목이었죠. 그래서 상매매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 아니라 오늘은 데이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상매매로 진행을 했으면 수익은 좀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데이로 그냥 보내지 않고 또 한 번은 훑어주고 이제 보내주게 됐는데 우리가 2,000원과 2,100원 투트랙을 이렇게 잡았는데 2,000원까지는 오지 않았죠. 장 마감의 때는 이제 2,000원까지 왔는데 2,100원에서 오전장에 체크가 돼서 상승 16%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매매로 진행을 못했는 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데이니까 데이로라도 수익을 좀 챙겼으니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대 들어갔으니까 뭐 상당히 수익은 이쪽에서는 나쁘진 않았죠. AFW 뭐 그래도 그냥 섭섭하게는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양자 관련주인 한국 첨단소재는 한가도 맞고 그 다음에 상가도 또 하고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죠. 미증시 흐름에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새로운 테마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채에서 관심 꺼내서 보았는데 한국 첨단소재는 우리 전일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목요일날 현황이었으니까 우리가 20% 수익을 안고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넘어왔고 상가 붙여가지고 그 다음 50%까지 먹었으니까 첨단 오랜데 참 수익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우리는 아침 시초가에 바로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수익은 8, 9%, 한 9% 가까이 준 것 같은데 더 이상 파동은 이렇게 주지 않았죠. 오늘 전력주들이 아침에 LS그룹 쪽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발을 좀 뺏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섭섭지 않게 또 밥값을 주고 맞춰주는 첨단 소재 참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자, 삼진 LNG 같은 경우 좀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었죠. 지금 일찍 상가로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유지를 못해주고 이제 풀어져 버렸죠. 요즘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월축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 연휴가 뭐 좀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달에는 될 수 있으면 상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금액도 좀 절반 정도 줄여서 하는 게 좋죠. 잘 풀리죠. 그래서 3년 내려있는 일찍 상가 들어갔지만 또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이 트레이딩은 또 오래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두 번 다 진행을 했는데 수익은 다 나쁘지 않게는 주었어요. 주었는데 8% 그 다음에 한 9% 가까이 이렇게 주었는데 상가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됐는데 오늘 금요일만 안 했으면 아마 들어갔지 싶을 때 그것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두 번의 매매로 16% 이상의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사실은 데이로 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가까지 붙이는 그런 것까지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타당한 트레이딩을 했다. 그래서 삼진 LNE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데이 수익으로 오늘은 만족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필옵틱스가 오늘 약간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좀 기세가 좀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 약간의 눌림을 주는 이 지역을 잘 들어갔죠. 우리가 28,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5%대 진행이 됐는데 5.2%대
오늘 고점이 25.6%인가 이제 이렇게 고점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19에서 2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오늘 기세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대에 참 많이 중간중간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필옵틱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 LS 그룹주들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치고 가는 힘이 그렇게 강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제 10시 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가파른 속도를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매매를 하면서 이놈이 여기서 참 많이 논다고 한참을 거의 뭐 30분 40분 가까이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치면 한 1시간 가까이를 놀더라고요. 가지를 않고. 근데 뒤에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옵틱스가 이제 오랜만에 조금 힘을 합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필옵틱스는 한 20% 가까이 수익은 좀 편하게 챙겼다? 막 그런 마인드로 볼 것 같고, 우리가 지점을 선택을 잘 했고, 잘 끌고 갔다는 그런 마인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필옵틱스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매매를 진행을 할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는 아래를 쳐다봐야 되고 시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매매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 편중된 매매를 하면 항시 조금 잡식스러운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도 여러가지 테마들이 움직이고 여러가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또 정치 테마주도 항상 같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해치 종목으로도 같이 넣을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코롱 모빌리티와 우리는 오늘 파인테크닉스를 미리 우리가 마인드로 잡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수익률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코롱 모빌리티도 오늘 두 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두 번 다 합쳐봤자 뭐 한 13, 4% 정도 그렇게 밖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다는 마인드,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리즘을 넓혀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돼 있으면 이런 거는 보너스 수익으로도 항상 가져오는 거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롱 모빌리티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딱딱 잘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런 점은 나쁘지 않았다.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파인테크닉스는 코롱 모빌리티와 같이 더불어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개의 균형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 타이밍을 약간 놓쳐버렸죠. 1800원을 타점을 잡고 들어갔으면은 한 25%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었는데 약간 좀 더 주고 들어갔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이 지점을 우리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70원입니까? 이 지점에 타점을 잡고 들어갔는데 오늘 뭐 상당히 수익은 좋았죠. 뭐 이 정도만 해도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한 25% 정도 이렇게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점에 보면 거의 상가까지 지금 29.8%니까 상가까지 근처까지 갔으니까 더할 나위는 없었죠. 안착이 돼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래 주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뭐 그 정도 수익이면 1870원 근처면 4%대 아닙니까? 4%대에서 상가까지 뭐 갔으니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모빌리티하고 파인테크닉스 정치 관련 주도도 잘 오늘 트레이딩을 편안하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삭 엔지니어는 사실은 이제 키워드가 참 좋았거든요. 뭐 머스크 변압기 적각 확대 필요, 설비 개발 이렇게 키워드가 상당히 좋은 친구였어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기세로 저희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 타이밍 이제 놓쳤잖아요. 이 타이밍 놓쳤는데 우리가 8,300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첫 번째 타점에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싹 내려와서 약간 깨졌죠. 근데 두 번째 타점에서 8,300원을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죠. 우리 기준가는 항상 어느 정도 기준가를 잡아주고 눌림이나 돌파나 잡아주고 그걸 돌파를 하거나 그걸 깰 때는 나와주고 돌파할 때는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역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됐죠. 그렇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으니까. 이상인지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10% 있지 않습니까? 8,300원 10.2% 29%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 그때부터 굉장히 가팔랐죠.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삭에 대한 오늘 재료는 벌써 아침에 이미 나온 재료거든요. 나오고 한번 죽고 나서 또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나올 때도 있고 하루 너댓 번 나올 때도 있고 뉴스가 자꾸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매매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즉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보고 이렇게 체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뒤늦게 또 보고 뒤늦게 또 이제 나온 줄 알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래서 이삭인재들은 키워드가 좋았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간 것이 오늘 유효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오더라도 그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키워드를 분석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체질 한계는 틀리겠지만 부지런히 경제 뉴스도 보고 또 세상을 좀 많이 겪다 보면 재료를 측정하는 두께도 좀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삭은 오늘 키워드를 잘 공략해서 나온 수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수익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놈도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는 것이 좀 아쉬웠죠. 오늘 상한가를 못 간 종목이 삼진 L&D도 두 분이나 상한가를 해가지고 못 갔고 이삭도 상한가를 못 갔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도 상한가까지 가고 못 가고 우리가 도전했던 종목들은 다들 모습은 다들 좋았죠. 평상시 같았으면 다 상한가를 안착할 놈들이었는데 참 날이니만큼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이삭도 한 18% 정도 주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 매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종목은 하이트론이었습니다. 우리 하이트론은 오늘 아침에 한번 공략을 했죠. 이 지점에 아침에 공략을 했는데 수익은 4, 5%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어요. 아침부터 급락골이 상이 심했죠. 이 종목은. 그래가지고 한가로 들어갔으니까 전일에 한가로 들어간 종목이 되는 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악재든지 아주 강한 악재가 아니면 우리는 항시 이런 종목들도 항시 봐주지 않습니까? 미리 보는 승부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또 자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지켜보았는데 오늘 시가 마이너스 2% 잡혔단 말이에요. 시가는 그렇게 어제 한가에 들어간 것 치고는 시가가 마이너스 1.9%니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시가로 볼 때는 오늘 아침까지는 별다르게 동요가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누군가 조금씩 던지고 한 것이 이제 급락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기관들이 엄청 팔아제꼈거든요. 계속 아주 단기간에 떨어졌죠.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해가지고 한 4% 잡고 그 뒤에 이제 한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아침에 거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놓고 딱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가는 1,500원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가 1,500원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5점에 가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1,500원 단가면 28.5%거든요. 1,500원 아래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위험하니까 결국은 한 10%대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 한 20%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하이트로는 아침에 수익은 치고받고 한다고 4, 5% 먹은 거는 그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이거는 그냥 거의 공짜로 챙기는 수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트론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잘 지켜보고 우리가 관중에 담아놓고 지켜보고 추적을 해왔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만 봤던 그 하나, 관심을 가지고 봐주었다는 그 하나로 20%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에다 자기가 집중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같은 트레이딩 시간에 대비해서 더 큰 수익을 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모로 해보는 것도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파동을 주면 크게 준단 말이죠. 시간 대비 자금 대비 수익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노려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금요일날 마지막 대미를 하이트론이 잘 장식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금요일 매매에 마무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가 마쳤는데요. 앞전에 매매한 수요일, 목요일에 비하면 그렇게 떨어지고 그런 수익은 아니었고, 금요일날 매매치고는 준수하게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한없이 먹어도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오전 2시간 하고 끌고 가는 종목 오후장에 한두 종목 처리하고 그랬었다리인데, 오전 2시간 매매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보유 종목은 LS 네트워스 상종목 한 종목 정도만 지금 보유를 하고 가고 있는데, LS 그룹 쪽이 좀 사실 모습이 좋았죠. 상위 첨이 잠겼다가 이 두 분이나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보유를 하고 있는 나중에 봐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금요일날 매매 가장 아쉬웠던 점은 LS 에코에너지가 제가 좀 아쉬웠고, 미리 본 승부조도 제가 올려놓았는데 이 종목을 아침에 시가에 공략할 거라고 계산을 잡아놓는데 이걸 아침 시가에 못하고 아침에 우리가 우진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우진엔텍도. 우진엔텍하고 그리고 한전하고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시가가 우진이 완화가 걸리는 바람에 한전이 치고 나가버렸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좀 그게 조금 핀트가 안 맞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무난하게 잘 됐다고 봐요. 그 두 개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 조금 더 수익은 많이 나왔겠죠. 제가 늘상 말하지만은 우리는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야구지는 이런 리딩방이나 이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 공부를 할 때는 야물딱지게 하셔야 됩니다. 야물딱지게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수익이 나고 왜 그것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느 시간축에서 어느 쪽 테마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하면서 많이 배워야 해요. 그래서 왜 시축이 중요하고 왜 월축이 중요하고 왜 상한가 종목들이 저렇게 풀어지고 그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하고 실전으로 시장과 맞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어떤 말만 하는 것도 없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 공부가 아닌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수익을 내면서 하진 않아요. 솔직히 뭐 하루에 2만 원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타점이라 더 잡히면 그 타점을 하려고 하고, 하나의 테마가 더 잡히면 그 테마의 앞과 뒤를 보려고 하고, 하나의 눌림이 잡히면 그 눌림의 끝을 보려고 하고, 하나의 돌파가 잡히면 그 돌파의 강한 성량을 같이 가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수련하셔서 나중에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트레이더로서 살아남기를 제가 항시 기원합니다. 자, 주말 잘들 쉬시고 다음 주도 또 이 시장에서 또 우리가 또 싸워봐야 되겠죠. 우리는 물러섬이 없는 그런 매매지 않습니까? 매일 실전이니까 충분히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이드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